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반도체가 끝나면 비트코인 사모으기 시작할 거다. 우리가 그래도 여태까지 시장을 지켜왔던 체면이 있는데 그들이 몰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회를 조금 잡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기회가 지금 우리 시장에 오고 있는 건지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는데요. 덕분에 장 출발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AI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반도체 진영을 짓누르는 모습이 또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론은 5%, AMD는 4% 넘게 밀렸고요. 엔비디아도 1% 넘게 주가가 빠지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한 번 5%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의 발목을 잡은 듯한 형세였습니다. 자, 고용 둔화는 분명 시장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요소가 됐겠지만 AI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시장을 뒤흔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관련 종목들의 추이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고용 둔화가 됐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 어떤 수치로 발표가 됐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급등 코인으로 문버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5만 7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덕분에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요. 비트코인이 지표 발표 직후에는 6만 2천 달러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전날에 또 워시 의장이 ECB 정책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 인플레이션 위험 완화를 언급을 했었죠. 정책 방향은 회의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번 고용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변화인지는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걸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후에 발표될 물가 데이터까지 그 수준을 저희 방송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업비트 기준 111%까지 치솟았었던 문버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버드는 2022년에 NFT 열풍을 이끌었던 블루칩 NFT 프로젝트죠. 이 문버즈에서 발생한 생태계 토큰입니다. 최근에 운영권 변경 이후에 솔라나 기반의 프로젝트로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최근에 이 솔라나 생태계 코인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버드도 이런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중심에서 솔라나로 전환하면서 빠른 거래 속도, 또 낮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NFT와 게임, 실물 상품들을 연결하는 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내세운 점이 투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문버즈가 과거에 NFT 시장을 대표했었던 강력한 IP와 또 기존의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의 생태계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까지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NFT 시장이 조금 침체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런 부분과 또 높은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솔라나 생태계 프로젝트로 이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버드가 지금의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향후 추이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거의 다수의 코인들이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6만 1,2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그래도 2%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6만 2천에서 살짝 밀렸다는 점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1,700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인데 1,600을 돌파한 지도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벌써 1,700인가 라는 생각 드시죠? 일단 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5% 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XRP도 1달러가 간당간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덧 1.08달러까지는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솔라나가 힘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80달러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딱 80달러에 걸쳐 있는 모습.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 라인까지 형성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100달러까지도 조금 우리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메이저 코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주말 사이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실지 그 의견 통해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정보방 안에서 주말 사이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어젯밤에 주요 지표 발표들이 있었죠. 이 고용지표와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게 되면서 약간의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맞고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투명하게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한 단계 다시 올라오려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저항을 확실하게 넘었다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과연 진짜로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또 잠깐 속이는 모습인 건지 전문가님이 의견 들려주겠다고 하시니까 잠시 후에 차트 통해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일단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자, 케빈 허쉬 연준 의장이 포럼에 참석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 어제도 잠깐 짚어봤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 시장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무언가 힘을 보태주듯이 어젯밤에 발표된 지표가 그래도 꽤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 상승을 할 것이다, 네. 혹은 뭐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 거시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상승을 할 것이다를 예상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뭔가 줄 만큼의 지표 발표들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가 케빈 허쉬 의장이 일단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이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목표치가 2%보다는 높다는 점. 그래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게 이제 뭐 케빈 허쉬 의장의 이제 뭐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당장은 예고하기보다는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주요 지표 발표들이 좋게 계속해서 나와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다시
하락을 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를 예상하기보다는 이런 지표 발표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와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좋게 나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미국 경제가 그래도 흔들린다라는 식으로 나와야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항상 이제 금리 인하가 목표잖아요. 저희는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줄만한 이제 지표 발표들이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 CPI나 우리가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하회를 해야 예상치보다 그렇게 나와야 이제 우리한테는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CPI 그리고 PPI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추후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게 밤사이에 발표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고용이 또 너무 견조하면 시장이 괜찮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다라는 시각이 우세해질 수 있었던 건데 갑자기 고용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면 금리를 섣불리 올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렇지만 물가까지 조금 잡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워시 의장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워시 의장이 이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준 만큼 CPI, PPI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향후 데이터 안에서 같이 한번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워시 의장과 관련된 얘기부터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건 결국에는 기름값이잖아요. 유가가 올라가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데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약간 조금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에 반응하는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자기가 이제 현물을 XRP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이제 아무 근거 없이 올라간다. 이제 12만 불 다시 간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러면 이제 뭐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왜 올라갈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그러더라.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뭐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뭐 시나리오를 결정한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조금 가격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좀 싸네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이제 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이 기대감 때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는 오를 이유가 없다. 유가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뭐 재상승을 할 생성 랠리를 펼칠 명분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저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돌아간 건 아닌 상황이죠. 국제油가도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변수는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시장을 바라보면서 아니 의미 없는 상승들도 많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미 없는 상승은 반짝 나타나는 거였죠. 우리가 바라는 건 추세의 전환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되돌림이 나오려면 그 정도의 명분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시적인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설 만한 강력한 트리거는 아직까진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좀 거시경제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이제는 진짜 시장이 나아질 수 있을 법한 명확한 근거들이 있는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통해서 이슈들 확인해 보시고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정보방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비트코인의 앞자리가 6으로 바뀌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아직 바뀐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확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어떨까요?
일단 현재 이제 57.8K가 다시 한번 이제 최저점이라고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57.8K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롱 포지션이 이제 손절을 이끌었죠. 혹은 청산 물량을 이끌었을 그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꼬리를 다고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어제 작성을 한 건데 지금 새벽 동안에 62.2K까지 도달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60.8K 그리고 62K 구간에 숏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하죠. 가격이 밀리면서 좀 상승을 발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관점은 62.6K 그리고 63.4K가 변곡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대가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량이 많이 붙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강한 저항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이 구간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조금 하락을 할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58.3K 아래로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롱 청산이 또 다시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제가 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되돌림, 그러니까 의미 없는 상승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실제로 뭐 그렇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지영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우리가 뭐 몇 개월, 그리고 몇 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 구간 동안에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 진짜 반등인가 흔들리기보다는 정말 추세가 전환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우리가 늦지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조금 심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저조차도 오늘은 기분이 조금 좋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봐야 될 것 같죠. 일단 이렇게 시장에 상승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또 롱 쪽으로 빠르게 몰려가고는 합니다. 위쪽에 청산 물량이 어느 정도 쌓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청산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경고성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두셔야겠죠.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는 진짜 분위기 바뀌려나 보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체크를 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와중인데 남은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주의해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도 조금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클래리티 법안도 조금 통과가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야겠죠.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크립토 핵심 체크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금리 인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 돈이 시장으로 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크립토가 조금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연준 의장이 어떠한 발언들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정말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가 기관 자금이 진입장벽 감소로 호재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통과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알트코인 구조 변화입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알트코인이 이제는 오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세되는 섹터들이 어딘지를 꾸준히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결론으로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유동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를 바란다는 건 결국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클래리티 법안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되면 기관들의 자금, 그 유동성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투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시니까요.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 급등 코인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트렌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코인을 못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올라갔는데 힘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다음 기회를 조금 노려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솔스티스는 이제 솔라나 생태계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앞서서 소개해 주신 네, 문버드도. 네, 맞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코인인데 약간 솔라나 생태계로 조금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거래량 추가 유입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진입 타점을 노려본다면 저는 여기 지지 구간 200원 정도에서 노려볼 만하다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조금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향후 이제 추가 물량 해제 리스크는 여전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요 구간이 거의 마이너스 35%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다고 해서 얼마 안 빠진 애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 구간까지는 거의 한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조심해서 조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 코인이고, 좀 안전하게 진입을 한다고 하면 한 200원대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솔스티스,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시장 지금 솔라나 기반의 이 생태계 코인들이 강하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더 떨어져야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조바심은 조금 내려두시고 정확한 타이밍은 정보방 안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62K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전문가님이 말하신 것처럼 약간 반짝 상승에 그치려는 걸까 싶기도 해요. 일단 지금 바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뭐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62.2K 정도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죠. 제가 위에 여기 체크해드린 부분이 변곡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67K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그 구간대에는 거래량이 별로 안 붙었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62.2K를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추가 하락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 뭐 이렇게 더럽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57.8K가 단기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있을 것으로는 단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저점 새롭게 경신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전략 히든코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도 그래도 힘이 참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 히든코인도 솔라나 생태계 오. 코인인데 주피터라는 코인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0% 정도 수익을 보고 이미 익절한 상황이고요. 다시 재진입 타점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진입 타점이라고 하면 한 260원대 정도에서 진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바닥을 조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바닥을 다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가지고 왔죠. 이렇게 우리가 급락을 하게 된 상황에서는 분명히 되돌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구간을 전 618 구간까지 보고 있고요. 618 구간은 한 275원대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피보나치 상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예측해 주셨으니까 정확한 진입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정보방 안에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